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소프트웨어 시장의 근본적인 판도를 바꿀 핵심 키워드, 서비스 애즈 소프트웨어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은 SaaS,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내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필요한 기능을 빌려 쓰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공식을 넘어 소프트웨어가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완수한 업무 결과물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디지털 직원 그 자체가 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026년은 바로 그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시장은 화려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지출은 무려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죠.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차갑습니다. 기업용 AI 프로젝트의 95%가 실제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격차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할 명확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아키텍처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챗봇 수준을 넘어 스스로 업무를 완수하는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켜야만 이 95%의 실패율을 극복하고 7조 달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져 자원 비용이 낮아지면 오히려 소비가 급증한다는 뜻이죠. AI 지능 생성 비용은 지난 2년 사이 98.7%나 폭락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니 지능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가치 사슬의 이동입니다. 지능이 물이나 전기처럼 흔하고 저렴해지는 시대에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대신 이 수많은 에이전트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와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계층으로 부의 흐름이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AI, 이른바 코파일럿 수준의 도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메일 초안을 대신 잡아주거나 긴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고 프로그래밍할 때 코드 한 줄을 추천해주는 정도였죠. 유능하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고 검토해야 하는 수동적 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AI는 이 단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질문에 답만 하는 수준을 넘어 목표를 던져주면 스스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필요한 도구를 찾아 실행까지 마치는 자율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것이죠. 이제 AI는 시키는 일만 돕는 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대행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의 수익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한 명당 얼마씩 내는 사용자당 과금 모델이 정석이었죠. 하지만 에이전트 시대에는 크게 두 갈래의 새로운 모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첫째는 소비 기반 모델, 컨섬션 베이스드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나 전기료처럼 AI가 사용한 토큰의 양이나 컴퓨팅 자원만큼 비용을 내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둘째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성과 기반 모델, 아웃컴 베이스드입니다. 단순히 툴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AI가 고객 문의를 몇 건 해결했는지, 혹은 유효한 영업 리드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등 실제 비즈니스 결과물에 값을 매기는 것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은 도구를 파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서비스 애즈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경제적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사람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직접 그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새로운 수익화 전략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인건비가 100만 원이라면 기업은 이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50만 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높은 마진을 챙기는 인건비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수익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파느냐가 아니라 기존의 고비용 인적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가치를 창출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건비의 고정비화를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 전략입니다. 왜 AI 도입은 자꾸 실패할까요? 모델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업 고유의 데이터 맥락을 AI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를 더 학습시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대규모 모델을 우리 데이터로 매번 다시 훈련시키는 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둘째, 학습이 끝나는 순간 그 정보는 과거의 것이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재고 현황이나 고객 정보를 반영할 수 없죠. 셋째, 기업의 민감한 기밀 데이터를 모델에 직접 학습시키면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AI가 필요할 때마다 사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찾아보게 만드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력 부족입니다. 현재 AI 기본적으로 상태가 없는
스테이트레스 시스템입니다. 10년차 직원은 지난달의 이슈나 우리 팀의 암묵적 룰을 기억하지만 AI는 매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훈련시킨 정보는 있어도 실제 업무 맥락에 대한 단기 기억이 없는 거죠. 둘째는 경직된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AI 워크플로우는 유리처럼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정해진 길을 조금만 벗어난 예외 상황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 시스템 자체가 멈추거나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즉,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라 실무의 유연성과 기억력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95%의 실패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에이전트 도입을 성공으로 이끌 전략적 인프라, 바로 데이터 시멘틱 계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실전 개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 요소입니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AI가 마음대로 사내 기밀을 열람하거나 외부 결제를 승인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둘째,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으로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해 에이전트용 안전 가드레일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통제하려다 시스템을 멈추게 하지 말고 이 데이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금액 이상의 결제는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받아라. 같은 최소한의 규칙부터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안과 효율 사이의 균형을 잡는 최소한의 통제 모델인 셈이죠. 셋째는 가장 흥미로운 개념인 패런팅 AI, 즉 AI 양육입니다. 여러분, AI는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갓 들어온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우리가 사내 문화와 업무 방식에 맞춰 길러내듯 AI에게도 끊임없는 피드백을 주고 우리 조직의 맥락을 가르치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능 좋은 도구를 사는 시대에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디지털 노동력을 길러내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바로 시멘틱 백본입니다.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움직이려면 튼튼한 척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백본은 3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업의 창고에 쌓여있는 정제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들이죠. 그 위에는 가장 중요한 시멘틱 계층이 존재합니다. 흩어진 원천 데이터에 의미와 비즈니스 논리를 부여하는 번역기이자 뇌의 역할을 합니다. AI가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달 영업 목표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층이죠. 마지막 최상단에는 AI 에이전트 액션이 있습니다. 시멘틱 계층에서 파악한 문맥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손과 발입니다. 결국 가치 있는 액션은 신뢰할 수 있는 시멘틱 레이어와 탄탄한 로우 데이터라는 척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이 척추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관리의 강자 세일스포스와 생성형 AI의 선두주자 엔트로픽의 만남입니다. 이전까지의 AI는 기업 데이터를 보고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적 가교를 통해 이 격차를 메웠습니다. 세일스포스가 가진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엔트로픽의 모델이 실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작동하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모든 영업 히스토리와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한 베테랑 직원처럼 행동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이탈 징후를 발견하고 사내 규정에 맞춰 즉각적으로 보상안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컨텍스트가 운영화된다는 것은 AI가 비로소 우리 조직의 뇌와 근육이 결합된 하나의 유기적인 노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기술의 밑바닥인 인프라를 보시죠. 2026년 인프라의 핵심은 효율과 주권입니다. 과거엔 무조건 빠른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와트당 토큰, tokens per watt, 즉 전력 대비 지능 생산 효율이 화두입니다. 연산량이 폭증하면서 이제 서버실에 액체 냉각 장치를 도입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또한 보안과 데이터 유출에 민감한 정부나 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소버린 AI가 대세입니다. 공공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적인 개인 클라우드에 독자적인 AI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회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거대 모델 대신 우리 스마트폰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빠릿하게 움직이는 소형 언어 모델 SLM이 시장의 실질적인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지능이 엣지와 개별 도메인으로 파고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술만 바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과 조직의 구조가 완전히 진화해야 합니다. 2026년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4가지 핵심 조직 요소를 분석해드립니다. 첫째는 Chief AI Agent Officer, 즉 CAIAO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책임자가 아닙니다. 인간 직원과 AI 에이전트가 협업할 때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즉 교전 수칙, Rules of Engagement를 정의하는 사령관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자동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영토를 나누는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죠. 둘째는 AI 퀄리티 컨트롤, AI 품질 관리팀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팀은 에이전트의 산출물이 배포되기 전 비즈니스 논리에 맞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사내 대법원과 같습니다. AI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물의 신뢰성을 최종 승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뗍니다. 셋째, Forward Deployed Engineers, 현장 배치 엔지니어입니다. 이들은 본사에 앉아 코딩만 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실제 업무 현장, 세일스, HR, 옵스 등에 뛰어들어 직원들과 호흡하며 AI를 실시간으로 튜닝하는 현장의 킹메이커들입니다. 기술을 비즈니스 성과로 바로 연결하는 연금술사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AI Augmented Teams, AI 증강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에 자신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에이전트가 각 팀원의 작업 스타일과 리듬을 학습하여 워크플로우 자체가 실시간으로 사람에게 적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툴이 사람의 비즈니스 본능에 맞춰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중심 자동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전략,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플레이북을 정리해드립니다. 성공적인 에이전틱 전환을 위한 3가지 필승 카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Partner vs Build, 즉 파트너십 우선 전략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만의 AI를 직접 만들겠다고 덤벼들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외부에 검증된 에이전틱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의 성공률이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무려 2배나 높습니다. 이제는 바닥부터 코딩하는 시대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파트너의 솔루션을 우리 사업에 맞게 공동 개발하는 속도전이 승부처입니다. 둘째는 백오피스 퍼스트, 백오피스 자동화 우선입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처럼 겉으로 화려한 부서보다 재무, 법무, 인사 같은 지원 부서부터 에이전트를 투입하십시오. 왜냐고요? 이 분야의 업무는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이라 AI가 가장 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대비 효율인 ROI가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체질 개선이 결국 기업 전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Decentralized Adoption, 분산형 채택입니다. 모든 결정을 중앙에서 내리는 톱다운 방식은 에이전트 시대에는 너무 느립니다. 현장의 개별 부서들이 각자의 업무에 맞는 에이전트를 직접 선택하고 실험하게 하십시오. 중앙 조직은 보안과 예산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혁신은 현장에서 터져나오게 만드는 분산형 리더십이 7조 달러의 기회를 잡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이번 리포트의 결론이자 우리가 마주할 최종 목적지, 에이전틱 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사람이 정보를 찾아다니는 페이지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인터넷은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수행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개념은 바로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경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조달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의 공급 에이전트와 스스로 가격을 협상하고 물류 에이전트와 배송 일정을 잡으며 금융 에이전트가 그 대금을 결제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기업 간의 거래가 사람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자동화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026년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력을 보유했는가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마지막 장벽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 5분 경제브리핑에서는 2026년 우리 경제와 소프트웨어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에이전틱 AI 전략 리포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SaaS의 종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거래하는 A2A 경제까지.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AI를 단순한 비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업의 운명을 바꿀 핵심 노동력으로 대우할 것인가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2026년이라는 분기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 자율적인 디지털 노동력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7조 달러의 거대한 기회가, 주저하는 자에게는 95%의 실패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5분 경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